네, 오늘 우리나라 만기일도 있고 내일 금통위도 있고 또 오늘 밤에 ECB 그리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실적 시즌도 있고 왠지 바쁜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요.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쁜 것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반등을 또 기대해 보기로 하죠. 미국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코아 효과가 미 증시를 들어올렸다. 이런 표현 함께 보시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들어올렸다고 하면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로이터 통신 마감 브리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직접 알코아 사측에서 제공한 실적 보고서를 들고 나와서 보여드렸지만 정작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 증시에 원자재, 제조업 등 알코아 관련주는 물론이고 경기 민감주 전반에 걸쳐서 알코아 실적을 반겼다는데요. 알코아 실적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다가올 미래는 예상보다 더 밝구나, 이런 투심이 월가 전체에 형성됐고 유럽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이렇게 알코아 효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알코아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조금 완화된 정도의 이런 근시안적 안도랠리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렇게 붙여봤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ECB와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있고 지금 영국이 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브릭시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브리튼이 영국인데 여기다 엑싯을 붙여가지고 지난 그리스 유로존 탈퇴처럼 영국이 또 유럽 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회의가 또 내일 있고 아무튼 이런 정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든 딱 무게감을 싣기가 좀 힘들고 가담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알코아 실적 보고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는데요. 어차피 실적이야 다 지난 과거지사니까 각 항목별로 수치만 확인해 보면은 요러요러한 것들이 주가에 얼마큼 반영되어 있나 각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좀 하고 이러면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 알코아 실적 보고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올해 글로벌 수요 증가 감소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글로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다 또 각 업종별 항목별로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자동차용 수요가 0에서 4% 정도 증가하고 건축자재 수요는 1, 2% 정도 견조한 증가세를 예상했고요. 작년에는 감소, 마이너스로 내다봤었거든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건축이. 다음에 유럽의 경우는요, 안 좋겠죠, 당연히. 자동차가 1에서 4% 감소, 건설용 수요 역시 4에서 6% 감소를 대신에 중국이 이런 유럽의 수요 감소분을 만회하고도 2배는 더 남을 만큼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보시는 대로 7에서 10%, 운송 장비 분야가 12에서 무려 19%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음에 음료와 식품용기 수요가 8에서 12%, 그리고 건설 자재 수요도 역시 10에서 12%, 8에서 10% 이렇게 각각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오른쪽에 글로벌 토탈을 보시면은요, 항공기 9에서 10% 플러스, 자동차 1에서 4% 플러스, 운수장비 2에서 7% 플러스, 식음료 용기가 2에서 3% 플러스, 건축용이 4, 5% 플러스, 산업용 가스 터빈 역시 3에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증가세를 올해 예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드워드 존스 증권이라고 있거든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상 맨 위에 있는, 알코아니까 A가 맨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이 알코아의 실적을 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되고 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재정절벽 우려로 인해서 그 누구도 좋을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대치는 충분히 낮춰져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기업들은 당시 이런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축 경영을 단행했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 발표 후에 일정 부분의 안도랠리는 알코아처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재정절벽 얘기하니까 또 약간 위축되는 게 바로 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이 나와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제목이 보시는 대로 월가의 로비 단체들이 공화당에 부채 한도 증액 이거 잘 처리해라, 안 그러면 재미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제목에 로비라는 단어가 조금 뭐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그림자 경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워싱턴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있고, 또 만약에 법리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은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서 의회 입법 활동에 개입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 금융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월가도 이름이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로비 단체를 끼고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공화당하고 뭐 태생적으로 친밀감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요. 이번에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지난 재정절벽만큼이나 큰 진통이 예상되는 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이 나서서 공화당으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잡음 없이 부채 한도 상향을 처리하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존 베이너 이번 하원 의장에 재선된 이 공화당 수장은 지난번 재정절벽에서 이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번에 부채 한도에서 강하게 좀 이 오바마와 민주당을 압박하려고 진짜 제대로 한판 붙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내부의 적을 만났다고 할까, 이런 상황이죠. 인터뷰 내용 바로 보시기 전에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공화당도 이번에 힘을 못 쓸 것이다,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의 요구에 결국은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2012년도 작년의 경우 정치권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단체가 바로 이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69%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이 갔다네요. 요걸 들으니까 뭐랄까, 좀 입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좀 살기를 띠고 있는 그런 로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그럴까요? 바로 인터뷰 내용 보시죠.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의 공공 담당 수석 부사장, 부의장 스캇 탈봇. 협회 공식 입장이 부채 한도 증액을 미 신용등급 이런 거 영향받기 전에 진통 없이 분란 없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이미 시사를 했다. 이 밖에도 협회 차원에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필요시에는 의원 개개인의 서신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서신의 내용은 상당히 점잖으면서도 좀 묵직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후원금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뭐 여기서 자세히 더 이상 얘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투스 보시죠. 웬일인지 딱 보합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로 끝이 났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은요 계속 늘려오다가 지금 약간 고점을 맞고 조정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MSCI 한국지수상 뭐 뱅가드 인덱스 변경이니 뭐 이런 걸 다 빼고도 이 정도면 외국인은 2100까지도 한국 주식 코스피 지수를 감안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을 비중 조절을 할 것으로 지금 수심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오늘 만기일에서도요 뭐 지금 정도의 지수에서 더 이상 뭐 내려갈 것으로 보는 외국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는 여기까지였습니다.